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 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에서 형사보상 청구의 제척기간을 1년에 단기로 규정하거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단심 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청구인이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금전의 급부로서 주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고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다. 공용수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우리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면 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이 일반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 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으며 특별 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존중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 이유가 누락된 경우와 달리 재심의 소를 통하여 기판력 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할 수 없다. 재심 사유의 위헌성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재반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 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다.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인 점에서 상소와 다르고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 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재심 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의미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할선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법률 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는 타인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변호사에 대하여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영가의 수임료를 표방하거나 무료 또는 부당한 영가의 법률 상담 방식을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무고한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정당한 수임료나 법률상 담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들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 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 자격 제도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할선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개할선 유인 행위의 실질을 갖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달리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사 제5항 제1호는 불법성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형법상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특수 절도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선거와 무관하게 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중앙당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군형법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중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강제추행죄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중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동일한 밀수인 예비 행위에 대하여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미만인 때에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한 범위에서 처벌하는 반면 물품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 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 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친일 반민족행 위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친일 반민족행 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사 대상자가 사자인 경우 이들의 청구인 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그 후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된다고도 볼 수 없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운명 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 역으로 국회의 입법행위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원인이 국회의 입법행위인 경우에 법률상 권한을 침해의 대상으로 삼는 심판 청구는 그 권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정부는 예시 규정이므로 정부뿐 아니라 정부의 부분기관, 국회, 법원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시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나 교육감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이 사전에 특정되어야 하고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라 하더라도 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감사의 개시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감사 착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요구되므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순한 견해표명 또는 업무 연락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난인데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 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그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등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정당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익명 표현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익명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므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등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범죄가 공공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하나여 성립하고 위 조항에 따른 등록 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재판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은 후 당의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 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다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 결정,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루게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따라 위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당의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도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대하여 탄핵 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국회의 의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 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 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국회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헌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직업공무원 제도는 역관제를 지향함으로써 정치와 공직을 분리하고 이를 통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 전문성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직업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소신과 능력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보호, 직업보호의 의미도 아울러 지니며 이러한 신분 보장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 인권의 보호 영역에도 포함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직업 공무원 제도에 있어 과학적 직위 분류제나 성적주의 등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추적 요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에 있다 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 절차상에 제한된 범위에만 적용되고 행정작용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는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 압수수색의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의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회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 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고 보았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만 치료감호 청구 권한을 부여한 것은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입적 처분인 치료감호와 관련하여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에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검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에 대하여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 의결할 수는 없다. 공무담 인권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공직 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공무담 인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등이 포함된다.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직업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 공무원의 공직 진출에 관한 규율은 임용 희망자의 능력 전문성 등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공무담 인권은 모든 국민이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5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전문성이 담보된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의 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당선자는 그 당선이 무효로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위 조항의 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 관한 임용, 징계 등 인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합법성 감사만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에 명시적인 입법이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기존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여러 입법 이외의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 의무가 새롭게 발생된다고도 볼 수 없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이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이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 추가 가해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가족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 이탈주민 등이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계속 중에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면 더 이상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단독 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 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 조직에 따른 재판 사무 범위를 배분 확정하여야 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 할 것인 바,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기부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으나 광고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청소년 이용음 납물 역시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 전파의 형식 중 하나이니 분명하므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한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보호되므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뿐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에 해당할지라도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집회의 목적 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 장소 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 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 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